최근 잦아지고 도시에서도 관측되는 유성우 현상에 대해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교실에서 우리는 줄리아와 그녀의 친구 스베틀라나라는 두 명의 아름다운 소녀와 책벌레 같은 젊은이 누구를 소개받는다. 집으로 운전해 가는 동안 줄리아는 군인인 아버지 레베데프 대령에게 오늘 저녁에 있을 역사상 가장 큰 유성우를 구경해도 되는지 허락을 구한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줄리아의 안전을 염려하여 허락하지 않으셨고 이는 줄리아를 좌절하게 만들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남자친구인 아르템에게 전화한다. 한편 지구 밖에서는 르게 우주선이 갑작스럽게 유섬에 맞아 추락하며 지구 대기권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목격된다. 르게 함선이 군 레이더에 빠르게 포착되었으나 시속 500에서 900km로 이동하며 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군 당국은 즉시 르게 우주선에 접근하기 위해 전투기 2대를 파견한다. 한편 아르템에게 픽업된 율리아는 마침내 외출을 결심하고 친구 스베틀라나를 건물 옥상에서 만난다. 극히 드문 유성우를 목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후 율리아와 아르툼은 스웨틀라나의 방 열쇠를 받은 후 방으로 향하고 혼자가 된 스웨틀라나는 음악을 들으며 산안경으로 유성우 현상을 감상한다. 한편 르게 우주선을 추격하던 전투기 2대는 미사일 발사 명령을 받아 르게 우주선은 점점 더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었다. 유성우를 보려고 모여든 사람들은 르게 우주선이 자신들의 이치로 향하는 것을 보고 공황 상태에 빠져 살기 위해 흩어졌다. 한편 스베틀라나는 산안경으로 유성우를 관찰하는데 열중하느라 르게 우주선이 그녀의 방향으로 추락하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렸다. 결과적으로 건물 꼭대기에 있던 스베틀라나는 르게 우주선에 맞았습니다. 줄리아와 아르템은 그들이 있던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깜짝 놀랐고 하마터면 높은 곳에서 떨어질 뻔했다. 르게 우주선이 추락한 후 군은 우주선에 더 가까이 접근했고 잠재적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병력이 다양한 전략적 위치에 배치되었다. 레베데프 대령은 포킨이라는 사람과 함께 르게 우주선에 접근하기 시작했고 르게인이 우주선에서 나왔다. 그들은 마주섰고 르게인이 레베데프 대령과 포킨을 해칠 의도가 전혀 없어 보였다. 사실 르게인은 포킨이 하는 말을 이해하는 것 같았다. 불행히도 처음부터 긴장했던 포킨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제서야 르게인이 레베데프 대령과 교신했다. 군 본부에서 레베데프 대령은 모든 고위 간부들에게 르게인이 러시아어를 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사상자를 막기 위해 어떤 인간도 그 르게인의 우주선에 접근하지 않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르게인의 존재에 대해 우려하는 관리들은 선제 공격을 주장했습니다. 레베데프는 그들에게 당분간 기다렸다가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다고 설득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르게인과의 전쟁을 도발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후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 장례는 병원으로 바뀌고 거기서 줄리아는 의식을 잃었던 상태에서 마침내 깨어난다. 이후 줄리아는 스베틀라나의 유품이 자신의 옆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친구가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는 밖으로 나가 자기 방 앞에서 잠든 사람을 만나고 아르템에게 친구의 목숨을 앗아간 르게 함선에 복수하고 싶다고 말한다. 한편 군은 르게 우주선 추락 지점으로부터 반경 1km 이내의 안전구역을 설정했습니다. 해당 반경 내의 모든 거주자들은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일부 피난민들은 거부하며 집에 남기를 선택했습니다. 줄리아는 집에서 아버지의 금고에서 권총을 꺼냈나. 그녀는 그 후 아르템의 본거지로 향하는데 그곳에서는 아르템이 그의 갱단과 모여있다. 그들은 여기서 르게인 함선을 공격할 계획이야. 아르템과 그의 친구들은 반에게인 감정을 담은 영상을 제작하여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업로드합니다. 밤이 다가오자 그들은 조용히 건물을 향해 움직였다. 아르템은 가는 길에 율리아에게 안전을 위해 그리고 군 순찰대를 피하기 위해 차 안에 숨어 있으라고 부탁했다. 한편 아르템과 그의 친구들은 르게 우주선의 물건으로 추정되는 이상한 물체를 발견한 가게로 들어갔다. 아르툼 몰래 율리아는 스베틀라나의 방으로 갔는데 그 방은 지금 엉망이 되어 있었다. 줄리아는 친구 사진을 바라보다가 이상한 소리가 다가오는 것을 들었고 그것은 르게인 중 하나였다. 줄리아는 깜짝 놀라 반사적으로 총을 쐈고 그것은 미끄러져 넘어졌다. 다행히도
줄리아는 르게인에게 구출받았다. 르게인의 머리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은 인간의 얼굴이었고 줄리아는 그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한편 총성과 줄리아의 비명 소리를 들은 아르템과 그의 친구들은 서둘러 2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아르템은 르게인을 보자마자 공격했고 르게인은 균형을 잃고 아래층으로 추락했다. 그들은 곧 르게인이 떨어진 곳으로 내려갔고 아르템은 르게인의 뇌골격에서 인간의 피와 비슷한 혈액을 발견했다. 한편 줄리아는 죽은 척하고 있는 사람의 형체를 보았고 그것이 자신을 구해준 르게인의 원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군대가 포위망을 좁혀오자 아르템, 율리아,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은 르게인의 뇌골격을 가지고 도망쳤다. 르게인 우주선의 소유물로 여겨지는 기이한 물체는 너무 무거워서 가져갈 수 없었기에 남겨두기로 했다. 그날 밤 줄리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까 자신을 구해준 르게인이 인간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결국 줄리아는 르게인을 구출하기 위해 차를 몰고 나갔다. 그녀가 같은 장소로 돌아왔을 때 르게인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그 후 줄리아는 그것을 차에 싣고 구글이라는 친구를 만나 도움을 요청하러 갔다. 구글은 르게인이 피를 많이 흘렸으로치나 수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르게인을 병원으로 데려갔다. 바늘을 꽂으려는 순간 르게인의 손에서 이상한 반점들이 발견되었고 줄리아가 그것들을 살펴보자 르게인은 갑자기 그녀의 손을 붙잡고 팔찌를 그녀의 손목에 채워주었다. 줄리아는 팔찌를 살펴봤고 뭔가 특이한 점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구글에서 실시한 테스트 결과 르게인의 혈액형이 줄리아와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후 줄리아는 르게인에게 자신의 피를 수혈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르게인은 잠시 의식을 되찾아 줄리아를 바라보더니 다시 의식을 잃었다. 다음으로 줄리아는 르게인을 안전한 장소로 데려가 묶었다. 충분히 안전하다고 판단한 후 줄리아는 샤워를 하러 갔다가 르게인이 준 팔찌 주변에 물이 둥둥 떠다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한편 아르템이 앞서 발견한 르게 우주선에 속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체는 현재 군에 의해 회수되어 본부로 옮겨져 조사 중이야. 레베데프 대령은 과학자 중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눈 후 방을 나섰다가 식수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반대편에서는 어부가 강물이 전부 사라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군부는 이에 대한 회의를 열었고 그 결과 해당 지역의 모든 물이 르게 우주선에 의해 빨려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들의 관찰에 따르면 르게 우주선은 자가 수리를 위해 물이 필요했으나 이는 우주선 주변에 물이 있을 경우 손상 정도가 30%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야. 그들은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물자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나중에 줄리아가 구글과 대화하는 동안 르게인이 갑자기 깨어나 줄리아에게 말을 걸었다. 줄리아는 그에게 권총을 겨누고 있었는데 르게인은 그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다. 르게인이 러시아어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은 줄리아를 놀라게 했다. 그러자 르게인은 자신을 헌이라고 소개하며 줄리아에게 실리카라는 물건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 후 줄리아는 헌에게 옷을 갈아입으라고 말했다. 바뀌고 나서 헌은 물을 발견했을 때 매우 기뻐 보였다. 그 후 줄리아는 헌을 그곳에서 쫓아내고 걱정되어 그를 뒤쫓아갔다. 하지만 불행히도 줄리아는 너무 늦었고 헌은 이상한 옷을 입고 제한구역으로 향하다 순찰 경찰관들에게 붙잡혔다. 아르템의 본부로 이동하면서 그는 친구들과 함께 이전에 헌의 뇌골격을 가져오는 데 성공했었다. 그들은 그 물체를 자르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아르템은 물에 적신 천으로 뇌골격에 긁힌 자국을 닦았고 뇌골격이 물을 흡수하면서 긁힌 자국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관찰했다. 그러자 아르템의 친구 중 한 명이 엑소스켈레톤 안으로 손을 넣어 보았는데 놀랍게도 엑소스켈레톤 팔이 아르템 친구의 손 움직임에 따라 함께 움직였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손목에 뿌리 같은 것이 붙어 나타났다. 그들은 당황했지만 결국 뇌골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아르툼은 군에 연락하여 뇌골격 발견 사실을 레베데프 대령에게 보고하려 했지만 불행히도 레베데프 대령은 어디론가 이동 중이라 연락이 닿지 않았다. 레베데프 대령의 목적지를 알아낸 아르툼은 두 친구와 함께 지정된 장소로 가서 레베데프 대령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이곳에서는 주변 주민들에게 물 배급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여러 경찰관들이 근접 경호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분노한 주민이 돌을 집어 경찰에게 던졌고 던져진 돌에 맞은 경찰관 중 한 명이 그 돌을 던진 사람이 아르템의 친구라고 생각하여 그를 때렸습니다. 주민과 경찰 사이에 즉시 소란이 일어났다. 아르템은 폭동을 진정시키려 시도했고 군중의 분노로부터 경찰관을 구출하려던 중 선동자로 오인받았다. 아르템은 곧 구타당하고 체포되어 경찰서로 끌려갔다. 한편 레베데프 대령이 도착했지만 아르툼은 여골객에 대한 보고를 포기하기로 결심했다. 경찰서에서 신문을 받던 헌은 같은 장소로 끌려온 아르템과 마주친다. 아르템은 아직 헌이 누구인지 모른 채 헌을 보며 미소를 짓는다. 한편 신문 중인 경찰은 헌에게 지문이 없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워한다. 그때 율리아가 헌을 풀어주려는 이도로 도착한다. 그녀는 체포된 사람들 사이에서 아르템도 발견한다. 줄리아는 다음 방으로 끌려가는 아르템을 뒤쫓아가며 아버지에게 연락해 아르템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아르템이 줄리아를 눈에 띄게 짜증나게 하는 말을 한다. 줄리아는 헌을 신문실에서 성공적으로 데리고 나온 후 헌이 찾고 있는 실리카라는 물건이 군 본부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헌을 설득하여 그녀의 아버지를 만나러 가게 한다. 줄리아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임신한 척을 한다. 아버지가 한눈을 파는 사이 줄리아는 아버지의 출입카드를 훔쳐 헌에게 건네준다. 헌은 CCTV 영상을 보고 실리카의 이치를 파악한 후 방호복을 입고 레베데프의 출입카드를 사용하여 레베데프인 척 과학자들을 속여 이물질을 만질 수 있게 한다. 헌은 손쉽게 물건을 열어 실리카를 꺼낸 다음 황급히 방을 나선다. 당황한 과학자들은 곧 그가 레베데프 대령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비상 경보를 발동한다. 알람 소리를 듣자 레베데프는 도착하여 율리아를 데리고 갑자기 군용 차량에 합류한 헌과 함께 운전범에게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지시한다. 한편 아르템은 드디어 풀려나 친구들이 데리러 왔다. 그들은 본부로 돌아와 르게인 함선을 공격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한다. 결국 아르템은 줄리아에게 연락해서 함께 하자고 하지만 줄리아는 거절한다. 줄리아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헌에게 자신의 개를 소개했고 헌은 한눈에 줄리아의 개가 아프다는 것을 알아챘다. 헌은 강아지에게 실리카를 보여주고 그러자 기적처럼 강아지가 즉시 치유된다. 식사를 즐기던 중 TV에서 헌이 CCTV에 찍힌 얼굴 때문에 도망자로 낙인 찍힌 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창밖에는 줄리아 아버지의 군사 호송대가 집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고 나서 줄리아는 헌을 구글의 집으로 데려간다. 현재 구글은 아르템과 그의 친구들이 올린 반외계인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데 이는 사람들이 외계인을 싫어하게 만드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줄리아는 이전에 구글에 맡겨졌던 권총을 받아 헌과 함께 음악 콘서트에 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여긴다. 콘서트에서 그들의 도착은 아르템의 친구 중 한 명에게 목격되고 그 친구는 아르템에게 이를 알린다. 헌은 이어서 줄리아를 자신의 행성으로 초대하는데 그 행성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워 보인다. 여기서 헌은 자신의 행성이 지구와 거의 비슷하지만 죽음이 매우 드물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우주선이 운석에 맞아 추락했으나 지구에 진입했을 때 인간들이 총을 쏘아 더욱 큰 피해를 입었다고 회상합니다. 마지막으로 헌은 만약 어떤 인간이라도 배에 들어오면 사울이 배를 폭파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헌은 프로토콜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신이 위험에 처하더라도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여 인간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한 실리카가 그의 우주선으로 돌아오는 즉시 지구를 떠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장면에서 줄리아는 헌을 그의 배로 데려가지만 도중에 아르템과 그의 친구들에게 가로막힌다. 헌은 아르템에게 거의 의식을 잃을 정도로 구타당하고 헌이 소유한 실리카는 아르템의 친구에게 빼앗긴다. 줄리아는 계속해서 아르템에게 멈춰서서 헌을 변호해 달라고 애원하고 이에 아르템은 분노하여 줄리아를 때린다. 줄리아가 아르템에게 맞는 것을 본 헌은 분개하여 아르템의 조직원들을 모두 쓰러뜨려 무력화시킨다. 아르템의 친구 중 한 명이 총을 꺼내 헌을 쏘려 하지만 안타깝게도 총알은 자기 친구에게 맞는다. 그러던 중 순찰 중이던 경찰들이 도착하고 아르템은 친구 한 명과 함께 도망치지만 헌은 체포되어 군 본부로 끌려간다. 아르템과 탈출에 성공한 그의 친구는 외계인 중 하나가 그들의 친구를 죽였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리기 시작하며
바네게인 지지자들을 규합하려 한다. 모든 바네게인 커뮤니티가 모인 후 아르템은 도발적인 연설을 하여 모인 군중을 더욱 무정부적으로 만들고 헌의 함선을 공격하기 위해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다. 헌의 배를 경호하는 군인들과 배에 침입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폭동이 발생했다. 한편 아르템은 자신의 본부로 돌아와서 헌의 뇌골격을 사용하려 시도한다. 다른 곳에서 줄리아는 아버지에게 군대가 외계인 우주선을 격추한 책임이 있으나 헌이 인간이 아니라고 설명하려고 한다. 헌은 레베데프에게 만약 어떤 인간이라도 자신의 배에 접근하면 사울이 배를 폭파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결국 아버지에게 자신의 말을 믿게 하는데 실패한 줄리아는 권총을 들어 아버지의 머리에 겨누며 자신들을 떠나게 해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합박한다. 레베데프는 군용 차량을 이용해 그들을 보내주는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줄리아가 헌과 함께 떠난 후 레베데프는 그들을 미행할 전술팀을 준비한다. 한편 바네게인 시위대가 이제 헌의 우주선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른 외계인들이 나타나 이들을 가로막는데 여기서 외계인들은 공격자들을 막기만 할 뿐 그 누구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레베데프와 그의 전술팀이 폭동 현장에 도착하여 외계인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진압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편 줄리아와 헌은 갑작스럽게 아르템에게 가로막힌다. 아르템은 현재 헌의 뇌골격 슈트를 착용하고 있다. 아르템은 율리아가 운전하는 차를 막으려 시도하고 그로 인해 차가 급정거하면서 율리아는 의식을 잃는다. 헌은 차에서 내려 아르템과 싸우지만 매우 불공평한 싸움 끝에 헌은 아르템에게 심하게 얻어맞는다. 드디어 의식을 되찾은 줄리아는 차를 가속하여 헌을 거의 죽일 뻔한 아르템을 들이받는다. 그 후 줄리아는 차에서 내려 헌에게 다가간다. 한편 레베데프가 이끄는 군대는 외계인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성공적으로 제압했습니다. 레베데프는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표시로 무기를 내려놓습니다. 차에 갇힌 아르템으로 돌아가면 그는 엑소스켈레톤 팔이 절단되는 것을 감수하고 억지로 차에서 빠져나온다. 아르템은 자동으로 뇌골격을 벗고 헌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아르템은 무기를 잡아 헌을 쏘려 하고 이를 본 헌은 줄리아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돌리지만 불행히도 너무 늦었다. 레베데프는 이를 보고 재빨리 줄리아와 헌에게 달려갔다. 그들은 의식을 잃은 듯 보였다. 레베데프는 줄리아를 껴안고 그녀가 생명이 없음을 깨달으며 딸을 애도한다. 율게인은 레베데프에게 다가가고 그들은 헌과 줄리아를 데려간 다음 레베데프가 그들의 우주선에 탑승하도록 한다. 배 안에서 헌과 줄리아는 휴식 공간에 배치되었다. 율게인은 레베데프를 남겨두고 떠나고 그는 줄리아의 몸이 마치 물줄기처럼 보이는 것에 덮이는 것을 지켜본다. 뇌골격을 조종하는 두 율게인은 사실 그 안에서 조종하는 존재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갑자기 함선 내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자신을 사울이라고 주장한다. 사울은 레베데프에게 그들이 줄리아의 신체를 재생시키고 있으며 줄리아가 지구에서 최소 80년은 더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시킨다. 안도하며 레베데프는 헌의 상태를 물었다. 사울은 헌이 영원히 살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그는 줄리아에게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고 말한다. 사울은 헌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데 이는 매우 낮은 확률로 무작위적으로 발생한 일이며 인간은 흔히 이를 운명이라고 부른다. 레베데프는 다른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 질문하며 왜 헌만 보이는지 궁금해한다. 사울의 설명에 따르면 헌이 혼자 간 이유는 지구가 공격적인 사회생활, 혹독한 기후, 그리고 지난 5천년간의 폭력으로 인한 400만 명의 사망자 때문에 다른 이들이 방문해서는 안 되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게다가 같은 기간 동안 자원 분쟁으로 인한 군사적 충돌이 15,000건 발생했으나 인류의 학잠은 60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종족은 다른 개발 행성을 관찰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고 그 임무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헌은 지구의 인간들이 그들의 종족을 만날 준비가 되었는지 증명하고자 했으나 예상되는 임무 결과는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헌의 결정에 따라 초기 견적을 바꿀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이 여전히 존재하며 헌과 줄리아의 관계에 대한 수의 오해를 포함하여 아직 분석할 수 없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번 임무 결과는 계속 검토될 것이며 미래는 헌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울이 헌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레베데프는
바로 이 지점에서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응수한다. 이후 줄리아가 깨어나 아직 의식을 잃은 헌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보이고 영화는 헌의 우주선이 지구에서 출발하여 수백만 세제곱미터의 물을 뿜어내는 장면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헌은 아직 살아있다. 마침내 강아지와 함께 허니가 준 팔찌를 찬 채 빛나는 듯한 모습의 줄리아가 보인다. 일개인들이 지구에 눈치채지 못하게 도착한 지 3년이나 되었다. 미국, 러시아, 중국을 필두로 행성이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성이 지구 궤도에 배치되어 심우주를 감시하며 르게 물체가 다시는 눈치채지 못하게 지구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 섬이 열리자 기이한 르게 우주선이 촉수 같은 부위를 움직이는 모습이 보인다. 갑자기 셔틀 한 대가 그곳에서 발진하여 지구로 향하고 대기권에 진입한다. 한편 바닷속 어딘가에서 셔틀이 잠수함처럼 물속을 이동하는 모습이 보인다. 4개월 후 율리아는 강아지와 함께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며 조깅하는 모습이 보인다. 개가 도망가서 불러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녀는 함께 있는 남자들에게 그를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말한다. 나중에 로봇 수업 시간에 앉아 있을 때 친구가 연구실에서 나온 새로운 정보에 대해 물어본다. 그녀는 그에게 만약 자신이 어떤 정보라도 공유하면 경비병들이 그를 그 자리에서 쏴 죽여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수업이 끝나고 율리아의 친구는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친구로 남는 것이 더 안전할 거라고 말하며 일부러 그를 막는다. 그녀의 경호원들이 그들을 그녀 아버지의 차로 안내한다. 그 아이는 렐룸에서 일한다고 자랑하고 사람들은 그 아이를 거기에 내려준다. 그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경비가 신분증을 요구하자 인턴 신부님이 드러난다. 한편 율리아와 그녀의 아빠는 여전히 차를 몰고 가고 있고 아빠는 율리아를 탈출시켜 다른 나라로 미립국시키는 농담을 건넨다. 그들은 러시아 국방부 산하연구소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로봇이 문을 부수고 차를 박살내는 장면을 목격한다. 율리아의 아빠는 연구소에서 과학자에게 연구소에 대해 물어본다. 과학자는 그것이 일종의 생명공학 기술이라고 설명합니다. 로봇은 통신 장치를 통해 대화하는 사람에 의해 제어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레게 합작 영화라는 일반적인 팸이 있습니다. 과학자는 이어서 율리아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데 핵심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시설 내 어딘가에서 율리아는 실험에 참여하고 있다. 주요 과학자는 그녀의 답변뿐만 아니라 레게 우주선과의 조우에 대한 그녀의 반응을 감시하며 그녀를 신문한다. 그녀가 그 전중에 사망한 친구에 대해 묻자 대답하고 싶지 않았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연구실로 끌려 들어왔다. 그가 그녀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자 그녀는 극도로 격분하며 과학자에게 실험을 중단하라고 소리치며 구속구를 풀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가 계속 말을 이어가자 과학자는 그를 격려하고 그러자 갑자기 엄청난 힘이 솟아오른다. 그날 밤 율리아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 그녀는 이반을 발견하고 그가 누군지 알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술을 한 잔 사준다. 그러자 이반은 그녀에게 합리의 바에 앉는다. 그녀는 떠나기 전에 그에게 음료를 권하지만 다른 남자가 나타나 그들이 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 남자는 자신을 호킨이라고 소개하며 율리아가 원치 않더라도 자신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한다. 이반과 호킨이 싸움을 시작하지만 율리아가 병사의 머리를 때려 기절시킨다. 그녀와 호킨은 술집을 나와 레게 우주선을 사울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그들의 이치를 추적하고 이동 수단을 찾아 2명의 승객이 타고 있는 차로 안내합니다. 레게인이 지구로 돌아왔다는 디지털 행영을 대신합니다. 차 안에서 호키는 율리아에게 실험이 너무 멀리 나갔기 때문에 위험에 처했으며 즉시 떠나야 한다고 말한다. 차가 과속으로 달리다가 보행자를 칠 뻔했지만 바로 그의 앞에서 급정거하며 다른 승객들에게 내리라고 말한다. 호킨과 율리아는 계속 차를 타고 간다. 이반은 그들을 뒤쫓아 바퀴 하나를 쏜다. 그는 교통사고를 내지만 사울이 위에서 그를 추적하여 결국 그를 구해낸다. 이반은 장군에게 전화해서 그들을 놓쳤다고 말한다. 사울은 호킨과 율리아를 숲 한가운데 옛단 곳으로 데려간다. 그녀는 마지못해 안으로 들어섰지만 갑자기 그곳에 있던 그녀의 강아지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다. 율리아는 호킨에게 그가 죽은 줄 알았다고 말했다. 지난번 만났을 때 그녀가 도와줬던 외계인이 그인 것 같다. 지난번에는 모든 것이 잘못됐었다고 그가 말합니다.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 그가 지구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어딘가에서 호키는 그녀에게 첫 번째 조우 이후 떠나기로 되어 있었지만 규약을 어기고 지구와 가까운 솔에 머물렀다고 말한다. 사울이 형체를 바꾸는 모습이 보이는 가운데 그들은 키스하고 사랑을 나눈다. 로우, RAW, 파일로 변환됩니다. 다음날 아침, 율리아는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호킨과 함께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더 이상 지구에 있을 자격이 없어서 떠나야 한다고 말하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부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군은 부하들에게 그녀의 신호를 추적하라고 명령한다. 율리아는 호킨이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온다. 한편 특수 기동대가 호킨과 율리아가 안에 있는 집을 포위하고 급습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리브 장군이 물러서라고 명령했지만 로우가 통신을 가로채 장군의 명령을 사사의 명령으로 바꾼다. 부대가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호키는 병사 몇 명을 물리치고 둘은 탈출한다. 그의 배는 작동 준비를 마쳤고 강가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호킨이 뛰어들지만 유닛이 그들을 따라와 율리아가 배에 타려는 순간 율리아를 쏜다. 호킨이 날아간다. 갑자기 미사일을 발사하라는 명령이 내려오지만 호키는 공중에서 미사일을 제거한다. 하지만 배는 여전히 손상되었고 하늘을 뚫고 강으로 추락한다. 호키는 사울에게 연락하려 하지만 로는 율리아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로봇이 전투 모드로 전환하여 우주선을 향해 발사합니다. 시설로 돌아온 아톰은 경비병을 속여 로봇 안으로 들어가 로봇을 훔쳐 타고 도망치는데 성공한다. 그는 강 2의 다리에 도착하고 배 뒤에 그들을 격추할 준비가 된 부대가 있다는 것을 듣게 된다. 배가 물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가지만 헬리콥터 2대에게 공격받는다. 물 밖으로 튀어올라 공중으로 떨어지며 물줄기가 뒤따른다. 결국 땅에 추락한다. 헬리콥터는 제자리에 있고 RAW로부터 사사의 명령을 기다리던 중 아톰과 로봇 슈트가 헬리콥터 하나에 달려들어 갈기갈기 찢어버린다. 지상에서 장군은 배에 도착해 율리아를 찾아보지만 그녀와 호키는 이미 탈출한 뒤였다. 그들은 아르톰을 발견하고 아르톰은 그녀가 다친 것을 보고 이사를 데려오겠다고 말하자 그가 그녀를 들것에 싣고 구급차로 옮긴다. 도시를 위협하며 그들은 외계인들이 배후에 있다는 것을 밝혀낸다. 그는 보복을 요구하고 이에 부총리는 그러한 행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리브 장군은 당분간 모든 통신의 아날로그 기술만 사용해야 한다며 특별 프로토콜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부총리는 이에 동의하고 전환을 위한 준비가 시작된다. 동시에 호킨, 율리어, 그리고 아어텀은 그녀에게 물을 사다 주기 위해 가게에 도착한다. 호키는 물건을 사러 안으로 들어가 적절한 종류의 물을 찾아 계산대로 행한다. 모든 사람들의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한다. 가게 안 모든 사람들이 율리아와 테러 공격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모든 사람이 그녀를 찾아 제거해야 한다는 동일한 메시지를 받기 시작한다. 호킨이 차로 돌아오자 옆 차에 있던 여자가 율리아를 알아본다. 디지털 매체는 율리아에 대한 똑같은 정보로 인해 RAW에 휩싸이고 율리아는 공공의 적 1호가 됐다. 경찰관이 율리아에 대해 물으러 구글에 방문했다. 그의 할머니는 그 관리인을 쫓아버리고 문을 닫자 그에게 친구들을 어디에 숨겼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벽장 안에 있었어. 다음 순간 아톰과 호키는 율리아를 물속에 잠기게 한다. 호키는 그에게 자신이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고통이 그녀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위험할 정도로 강력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로우는 자신의 죽음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힘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고 계산했고 그것이 바로 그것, RAW, 이 그녀를 파괴하려는 이유이야. 나중에 구글과 아톰은 호킨에게 의도적으로 술을 잔뜩 먹여 그를 국방부로 데려가기로 한다. 아르톰은 구글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 일단 도착하면 율리아의 아버지가 그들을 죽일 듯한 얼굴로 맞이한다. 구글이 고장난 척하며 그의 딸이 어디 있는지 알려준다. 그는 호킨스와 맞서서 그에게만 알려진 로우의 좌표를 말해달라고 요구한다. 장군은 이반에게 율리아를 데려오되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자신에게 직접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천문대는 로우의 위치에 있어 장군이 다음 단계를 위해 부총리에게 연락한다. 그들은 폭력적으로 맞서기로 결정했지만 자신들의 행동을 따라잡아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먼저 이성을 파괴해야 한다.
군대는 렐름의 이 섬을 파괴하기 위해 구글을 렐름으로 보냈나. 일단 이 섬이 다운되면 재부팅되기까지 몇 초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부총리가 없는 척하는 초특급 비밀 무기로 RAW를 파괴할 거야. 물론 실제로는 가지고 있지만 장군은 그들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그를 설득한다. 한편 율리아는 욕조 안에서 깨어났다. 그녀의 상처는 사라졌다. 이반이 문 앞에 나타났을 때 그녀는 구글 할머니의 아파트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어딘가로 데려다 주고 있어. 그들은 미사일이 로우를 파괴하기를 기다렸다가 그것이 완료되자 기뻐한다. 하지만 장군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외계인 우주선이 파괴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체 보고서와 시각적 확인을 원합니다. 이반이 그녀를 태우고 군중 속을 헤쳐 나아가고 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믿지 않지만 결국 그녀를 데리고 부로 가서 그녀의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에게 데려간다. 이반은 장군에게 실망하여 그 자리에서 즉시 사임한다. 호키는 폰을 사용하여 로우와 소통한다. 그것은 인간이 그 무엇도 가치 없다고 여기기에 복수할 준비가 되었다고 그에게 말한다. 로우는 호킨에게 돌아가도 좋다고 말하지만 호킨은 여전히 인류를 믿기에 거절한다. 강력한 우주선이 행성 파괴 과정을 시작했고 국방부 타워를 포함한 모든 곳에서 그 광경을 볼 수 있었다. 로우는 인간들이 자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율리아와 같은 무기를 만들려 하는 것에 분노한다. 모스크 건물 주변에 거대한 물돔을 생성합니다. 장군이 호킨에게 율리아를 데리고 옥상 헬기로 가라고 지시한다. 그는 돔 안에 남아있다. 호킨은 장군에게 돌아와 그의 우주 왕복선을 요구한다. 총을 들고 그녀를 따라가는 펜도 여행이라는 것을 깨달은 후였다. 아르톰은 그녀를 보호하려 하지만 대신 총에 맞는다. 물이 점점 그들을 덮쳐오기 시작하지만 이반은 용기를 잃었다. 물이 그들을 덮친다. 호키는 점점 더로 RAW에 가까워지고 결국 배의 속도를 높여 물속에서 그곳으로 향한다. 율리아의 팔찌가 활성화되어 물줄기를 뿜어내며 로우에게 향하고 호킨 또한 로우에게 더 가까이 다가간다. 율리아는 로우를 물에서 끌어내고 군 헬리콥터들이 그를 발견하자 사격을 시작한다. 율리아는 계속해서 배를 밀어내고 군은 미사일을 발사하여 배를 파괴한다. 갑자기 물이 빠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숨을 쉬기 위해 물 위로 올라온다. 장군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호킨스의 배는 로우가 죽어가는 와중에 남은 물 속에서 뒤로 밀려난다. 그는 율리아 옆 옥상에 나타난다. 외계인의 위협은 사라졌고 또 다시 승리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장군은 딸의 가짜 장례식에 참석하고 이후 헬리콥터가 카메카 2를 비행한다. 한 사람이 비행기에서 내려 개와 함께 걸어 나간다. 일반적인 추적으로 특정 위치를 쫓던 그는 그곳에서 율리아와 호킨을 발견한다. 그들은 서로 껴안고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궁금해한다. 율리아가 물에 손을 대자 아래에서 우주선이 나타났다.